자, 국민의힘이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자체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일명 비상계엄 특검법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그래서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으로 발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원내 지도부가 이제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절반 이상이 이제 국힘 자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따져보면 외환 혐의, 내란 선전 선동 혐의와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신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선관위에 군 병력 출동한 것, 또 정치인 공무원 체포 구금, 인적 물적 피해 등 국민 의혹이 있는 부분을 포함을 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까지 참여, 지휘, 종사에 관여한 부분, 민주당이 제기한 사전 모의 혐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반면에 특검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넓혔습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 수사 인원은 68명. 민주당안은 이제 150일인데 한 40일 줄였고요. 또 수사 인원도 68명으로 약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군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김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희 민주당이 원래 그동안 지난번에 냈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하도 국민의힘에서 뭐 위헌적이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특검 추천 방식을 일단 그 대법원장에게 제3자에게 넘기는 걸 했고 또 거기에 야당의 비토권마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이었던 걸 150일로 줄였고요. 또 인원도 200명 이상이었던 걸 지금 150명으로 좀 확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군사 보호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조건을 조건 없이 다 들어준 셈입니다. 200% 정도 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또 그 수사 기간 인원을 대폭 축소하겠다. 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아예 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제시한 안들이 뭐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문서로 된 안을 제출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협의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북한에게 여러 가지 어떤 북풍 형태를 통해서 공격을 유발하는 듯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황상 뭐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합동참모회의 의장 김명수 의장 같은 경우는 외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군을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이 북풍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돈 들여서 확인할 걸 왜 우리가 해줘야 되나 이런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 민주당이 이제 이 내란 특검법 이제 하면서 이제 외환죄 이제 포함시키고 뭐 이제 뭐 근거는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걸 고집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다 해서라도 일단 특검법은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민들도 그걸 바란다. 그리고 외환 부분은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사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인 거잖아요. 내용 면에서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수사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외환 부분이 포착이 되면 또 특검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 정도 변한 것만 해도 보더라도 전 굉장히 많이 변한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아마 점점 더 많이 변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이제 손절에 이제 나설 텐데 그런 이제 추세에 맞춰서 약간 살살 좀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댓글 의견 주신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국민의힘은 외환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됐으니까 이건 좀 민주당에서 양보해라. 배종호 위원장님, 민주당이 양보할까요? 외환죄 요 부분을 빼는 거. 민주당은 양보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양보를 안 하죠. 국민의힘이 양보를 안 한다는 거는 일단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하나의 신용에 불과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의 뭐 많게는 초기에 75%가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잘못됐다. 근데 거기에 대놓고 지금 뭐 본인들이 입장을 뭐 반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마치 뭐 특검을 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돼요. 첫째, 계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지금도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엄 특검은 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란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뭐 내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탄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당론으로 탄핵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 법안도 발의를 안 하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또 반복된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더 깊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데 주진우 이제 법률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과 국힘 안이 간극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해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걸 또 받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면서 또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이 아이디어 수준이라면 발의되면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아이디어 수준이다라는 또 이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저는 찾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처음 표결할 때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 정부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국회로 돌아왔을 때 당론으로는 이거를 부결시키자 했어도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이제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 그런 인식은 지금 공공연하게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을 이탈표를 통해서 가결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 내에 불신이 더 깊어지고 팽배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의 특검안을 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당 차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특검법이 발의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짜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재발의했었던 특검 법안에는 외환 혐의가 있는데 그 외환 혐의를 따져보면은 뭐 대북 전단 보낸 거, 대북 확성기 보낸 거, 그리고 해외 파병 이런 거를 또 빌미로 삼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제 김명수 합참의장이 굉장히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념을 투영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김정은 하청법을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하다.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인식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도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 발 물러난 특검 법안을 낸다면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안대로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신조 부대변인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논평을 하는 분인데 그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외환 특검에 대해서 일종의 김정은 하청법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특검법에 찬성표 던졌던 민주당 조경태 의원도 외환죄 빼면 민주당 안과 70-80% 일치한다. 그러니까 특검 열차를 출발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키를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외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하나 이제 좀 팩트는 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이 부분은 이번에 초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최종 발의되는 과정 속에서는 빠졌고 비상 계엄에 한정해서 그 확인해 보겠다 이런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 예를 들면은 정보사를 통해서 무인기라든지 또는 지금 그동안 이 그 오물 전단 부분에 있어서의 원점 타격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의 도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듯 북의 도발을 유발을 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이걸로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바로 외환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키는 건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그 수사 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특검에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지금 뭐 한 11개 정도의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데 그게 좀 많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뭐 일부 는 동의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는지 또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든지 다른 이 그 주요 종사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역할 또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수사 인원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대폭적인 축소 방향으로 가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근데 민주당 그 지금 법안이 약간 좀 애매한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라든가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그다음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를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외환죄 유치 행위가 추가돼 있고.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 마지막에 범위를 법안 정했지만 소위를 통과할 당시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법안 소위를 통과할 때 지금 해외 파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론 또는 무인기 요 두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 계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 소위에서 조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얘기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천안함 같은 이제 그 참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군이 정상화되는데 5년 걸렸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 평양 침투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카드인데 이거를 법안에 넣는 게 맞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계엄 사태에 국면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를 짓는다. 그게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모호하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건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북 전단이라든가 뭐 대북 확성기 혹은 무인기 이런 것들은 그 전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을 과연 민주당이 특검을 진행할 때 뭐 몇 달로 할지, 뭐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더 광범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을 모두 뭉땅그려서 윤석열 정부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분명한 조항들은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하여간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서 서로 생각하는 게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